제가 이제 그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그런 전공은 없지만 스스로 제가 이제 전공 과목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과거에 사실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자랑은 아닌데 어쨌든 대통령 인사를 제가 쭉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많이 이제 그분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 조사를 많이 했는데 제 느낌은 그러한 결과로 판단하는 거는 윤석열이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을 합쳐놓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쁜 점만.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세 가지로 과학적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친일파입니다. 윤석열이 친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줄곧 그 사람들이 역대 나쁜 대통령들이 주장한 게 이제 반공입니다. 자, 반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21세기 사회에서 말하자면 글로벌적으로 체제를 떠나서 국가 이익이 되는 거는 다 위교 관계를 해야 되는 거에 역행하는 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반공인데 그리고 이제 행태로는 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국정원 같은 데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 명 다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권력을 유지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다가 다 도망가거나 암살되거나 이런 경우고 그래서 그 한마디로 얘기하는 특징을 우리는 이제 반독재 투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게 전형적인 이 사람들은 독재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독선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몽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예? 누가 누구를 계몽시켜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 인사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청와대의 요직은 물론 자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의 자리를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요직을 보면 우선 대통령이 계시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가진 분이 이제 비서실장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실장도 상당한 권력입니다. 또 인사수석이나 정무수석도 권력자죠.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이 1번, 2번이 비서실장, 3번이 정책실장, 4번, 5번이 이제 정무수석, 인사수석이 이제 애매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인사수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선거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비서실장을 누구로 하면 좋은지 이거는 우리한테 부탁 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말해도 됩니까? 우리끼리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이 비서실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와줘야 좋은 비서실장이 선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대통령 머릿속에서 비서실장은 누구라고 해버리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을 때 굉장히 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5천만 국민의 앞장서서 우리가 먼저 임명권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비서실장이 누구냐 이런 걸 한번 좀 말씀해 보시고 그 이유가 뭐다 이렇게까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비서실장이 이제 우리 한자로 된 이런 말을 쓰는 우리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비서라 그러면 이게 옛날 무슨 내시 이런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화이트하우스 세크레터리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세크레터리라는 게 각부 장관들 다 세크레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크레터리라는 건 서기 고위급 공무원을 이제 고위급 관리를 이제 비서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김영석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볼 때도 미국 비서실장은 제가 볼 때는 그 선출직 최고 공직자인 대통령의 권력 운영이 임기 동안 현행법 헌법상 5년간 임기인데
그 5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그 대통령의 임기를, 그 이제 권력을 그 함께 운영하는 권력 운영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냐고요? 예, 예. 권력 운영기관을 볼 수 있는데 누구냐고? 제가 이게 뭐 저기 그런 분야에 김영석 선생님처럼 뭐 이렇게 정계 또는 이런 분야에 뭐 깊은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인상적으로 말하자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역할 자체를 생각해서 저는 정청래 요즘 그 국회 법사위원장이죠. 그분의 어떤 뭐 과거 학경력이나 뭐 이런 것도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최근에 와서 그분이 국회를 대표해서 이제 그 탄핵 그 소추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법사위원장 역할을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상당히 그 뭐랄까 정무적 판단력이나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정청래 의원, 예, 저는 뭐 제가 그 이번 탄핵 국면에서 제일 눈여겨본 그 이게 두드러진 사람은 김민석 의원이었어요, 사실은. 김민석 의원이 사실 뭐 나이는 젊지만 정치 20대 입문을 해가지고 그리고 김대중 뭐 대통령 시절에 아주 말하자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러다가 서울시장 선거 떨어지고 그러면서 정치 낭인, 한 20년간 낭인 생활을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이 상황 인식이 아주 그 굉장히 정확하면서 그리고 그 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보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386 세대들하고도 교감이 되고 또 민주화운동도 되고 또 여러 면으로 그리고 당하고도 또 이제 그래서 저는 김민석 의원이 본인이 뭐 원할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이제 예. 경험적으로 보면은 김민석 의원은 뭐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비서실장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차지철형, 말하자면 문고리 비서실장. 또 하나는 이제 정진석형. 차지철은 박정희보다 더 권력이 셌습니다. 문고리를 잡아 흔들어서 지가 다 해서 조인트 까고 막 했어요. 정진석은 명색이 비서실장인데 쿠데타 일어난 것도 몰랐어. 핫바지 비서실장. 핫바지 비서실장일 경우에는 대통령의 힘이 강하면 핫바지 비서실장이 생겨나고 대통령도 힘이 강하지만 더 어쨌든 간에 고집핀 놈이 경호실장이든 비서실장을 하면은 권력을 대행하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비서실장이 권력이 더 약하다고 볼 수도 없는 일도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양유형은 아니고 약간의 절충형이 되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한다고 그러면 그분이 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성이 강한 분보다는 약간의 정진석형은 약간 모독적인 표현이지만 약간 좀 그런 비서실장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대통령 인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여기서 뭐 이거 결론을 낼 일도 아니고 하니까 그 정도 넘어가겠네.